여러분, 영어가 왜 어려울까요? Why is it so difficult? Daniel Sam. 학자들의 주장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한 가지 기관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국무부가 있어요. The Department of State 또는 State Department 라고 하는데요. 그 아래 산하 기관 중에 FSI, Foreign Service Institute 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이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은 미국의 외교관들이 해외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물론 영어만 써도 통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나라 말을 잘 해야 더 깊이 있고 더 열심히 잘 활동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외교관들이 그 나라의 말을 배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 언어들을 더 잘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미국인들 입장에서 어느 언어들이 더 배우기 쉽고 또 어느 언어들이 더 배우기 어려운지 에 대해서 연구를 해놨는데요. 세 가지 레벨로 나눠놨습니다. Easy, Medium, 그리고 Hard 이렇게 세 가지로 했는데요. Easy한 레벨에 있는 언어들을 살펴보면요. 주로 유럽어들이 많습니다. 영어랑 유사성이 비슷한 면이 많기 때문에 영어 원어민한테 배우기가 쉬운 거겠죠. 이 언어들은 24주 약 600시간 정도만 공부를 하면은 유창하게 그 언어를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medium level에 있는 언어들은 44주, 1110시간 정도를 공부하면 유창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hard 레벨에 있는 언어들은 88주, 거의 1년 반이 넘는 시간이죠. 2200시간 정도를 공부해야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easy 레벨에 있는 언어들과 이 hard 레벨에 있는 언어들은 똑같이 노력을 들여도 그 유창성의 정도가 달라지게 마련이겠죠. 그럼 한국어는 어느 레벨에 있을까요? 바로 짐작하셨겠지만 hard 레벨에 있습니다. 이게 미국인들에게 어려운 네 가지 언어가 아랍어가 있고 중국어가 있고 일본어가 있고 한국어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언어 중에 한국어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모국어 구사자인 미국인들에게 한국어가 어렵기 때문에 한국어 모국어 구사자인 우리들에게도 영어가 배우기 어려운 언어가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 언어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다른 게 뭐냐면은 다른 문장 구조, different sentence structure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과 어순도 너무 다르고 이 단어들의 배치가 너무 다른 거예요. 영어는 어순, word order가 매우 중요한 언어인데요. 한국어는 조사가 있기 때문에 좀 앞뒤로 바뀌고 위치가 좀 바뀌어도 상관이 없죠. 기본적인 문장 구조도 다른데 한국어는 그것조차도 지키지 않고 그냥 앞뒤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어순이 중요한 영어와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발상 자체가 다른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 언어가 형성된 것도 다르고 그에 따라서 발상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이 문장 구조만 당연히 다른 게 아니고 음성학적으로도 너무 다른 게 많습니다. 영어에 있는 음인데 한국어에 없는 음들이 있고요. 또 역으로 한국어에 있는 음들인데 영어에 없는 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없는 음들을 열심히 연습해서 말을 할 수 있게 되더라도 영어와 한국어의 근본적인 음성학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영어는 강세 중심의 언어이고 그리고 한국어는 음절 중심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영희와 철수는 함께 놀았다.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스타카토처럼 따따따따따따 한국어는 이렇게 되죠. 그런데 영어는 강세가 아주 중요해요. 제가 발음을 가르칠 때 이 강세의 중요성에서 첫 번째로 제가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음절이 나뉘지만 이 음절 중에서 강세가 있는 부분은 pitch가 더 높아지고요. 그리고 길이도 더 길어지고요. 강조를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음절은 이렇게 더 높게, 더 길게, 더 세게 강조를 줘서 발음하게 되고 그만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음절들은 약하게 그리고 빨리 살짝 대충 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게 너무나도 다르고 그래서 이 영어가 한국어에 비해서 리듬이 많이 살아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네, 제가 왜 어려운지 이유를 이렇게 살펴봤냐면요. 왜 어려운지를 알아야 어떻게 무얼 할 수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는 active learning, 능동적인 배움 또는 적극적인 배움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 active learning 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는 영어의 4대 영역 중에서 능동적인 부분을 위주로 거기에 더 강조를 주고 집중해서 공부를 하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수동적인 부분을 공부할 때도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영작 위주의 학습을 우선적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성인 학습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성인 학습자들의 영어 공부 맵에 대해서 제가 또 따로 영상을 만들 거긴 한데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한국에서는 주로 수동적인 부분만 가르치고 수동적인 부분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쪽이 좀 더 발달이 많이 되어 있어요. 물론 모든 언어가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어, 모국어 조차도 수동적인 부분, 읽기와 듣기가 더 발달이 되어 있고 더 많은 어휘를 듣기와 읽기를 했을 때 더 많이 이해를 하고요. 자기가 말할 때, 글 쓸 때는 그것에 비해서 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휘가 더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국어도 그런데 이 외국어인 영어는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육의 특성상 수동적인 부분과 능동적인 부분의 갭이 훨씬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갭을 많이 줄이자, 그래서 능동적인 부분, 쓰기와 말하기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중에서도 쓰기에 집중을 해서 쓰기 실력 향상을 바탕으로 한 말하기 실력 향상에 힘쓰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말하기가 많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냥 냅다 말하기만 시작을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부정확하게 말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복잡한 문장을 잘 말 못하고 되게 단답으로, 단문장으로 되게 간단한 문장으로만 얘기하게 되고 그게 굳어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뭐 외국인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뭐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돼갖고 그냥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되게 틀린 영어로 계속 뭐 외국인 친구들 특별하게 고쳐주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거를 계속 쓰고 이게 말이 통하고 하다 보니까 표현이 굳어져서 이거 통하는데 뭐 아무 문제 없네 라고 생각하고 계속 쓰시다가 그게 굳어져 갖고 나중에 고치기가 더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기에 더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문장을 만드는 힘을 길러라. 다시 한번 문장을 만드는 힘을 길러라. 문장을 만드는 힘을 기르는데 아주 집중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쓰기가 말하기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말하기만 계속 연습을 하시면은 제대로 된 문장을 못 하시고 틀리게 말하거나 너무 간단한 문장만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쓰기를 통해서 문장을 만드는 힘을 우선 기르시고 그러시고 나서 말하기를 연습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글 쓰는 것은 글이죠, 그렇죠? 그리고 말하는 것은 음성으로 말을 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발음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문어체와 구어체는 좀 차이가 있고 물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기를 바탕으로 문장을 만드는 힘을 기르시고 말하기를 하시면은 훨씬 더 영어 실력이 늘어나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 더 높은 수준으로 갔을 때 고급 수준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쓰기에 달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쓰기를 통해서 기초를 탄탄하게 잡으시고 그렇게 해서 쓰기를 바탕으로 한 말하기 실력 향상으로 나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저는 영작 훈련을 계속 초반에 집중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통번역 연습을 계속해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인 학습자들은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영작 학습과 통번역 연습을 계속해 나가는 것만큼 능동적인 부분, 쓰기와 말하기 실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 믿으시고 쓰기를 바탕으로 한 말하기 실력 향상에 힘쓰시고 계속해서 통번역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세요. 제가 정말 미쳐가지고 막 영어 공부하고 이럴 때는요. 주변에 모든 사람들 말하는 거, 뭐 TV에서 나오는 말들 이런 것들을 계속 동시통역했어요. 그리고 저는 미드를 볼 때도 밑에 한국어 자막이 혹시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볼 때 이럴 때도 한국어 자막을 보고
제가 동시 통역을 해보고 원어민 배우가 말한 거랑 맞춰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된 프로그램을 볼 때도 영어 자막이 가능하다면은 항상 영어 자막을 틀어놓고 제가 한국어 원어민이다 보니까 한국어를 듣자마자 바로 영어로 번역을 해보고 통역을 해보고 그 다음에 자막과 맞춰봅니다. 물론 이제 자막은 공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과 되게 일치하게 딱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아, 나는 이 단어를 선택했는데 여기서는 이 단어가 선택이 됐구나. 그리고 이런 표현들로 내가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 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 그러면서 저의 영어와 저의 비원어민 영어와 원어민의 영어를 계속 맞춰보면서 제 영어를 더 원어민의 그것으로 맞춰가는 훈련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부를 많이 하시죠. 뭐 쉐도잉도 하시고 낭독도 하시고 이것저것 많이들 하시는데 그거 하시는 거 좋고 그 방법들이 다 나쁜 게 아니고 다 장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들을 하기 전에 꼭 이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공부를 꼭 해야 된다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영어의 뼈대를 잘 세우셔야 돼요. 영어의 뼈대라는 게 뭐냐?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여러 번 강조하겠지만 문장을요.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로 항상 나눠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이것에 따라서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 만드는 법칙이 달라지고 그것에 따라서 시제를 변환시키는 것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영장만 중요하고 다른 건 중요하지 않나요? 발음은요? 읽기는요? 듣기는요?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그것도 중요해요. 제가 쓰기를 강조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시면은 수동적인 부분과 능동적인 부분이 갭이 많이 크기 때문에 우선은 그것을 채우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쓰기를 제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당연히 언어는 음성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발음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하고 발음을 많이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선적인 작업으로 쓰기를 해 나가시면서 음성 관련한 공부들도 해 나가야 됩니다. 첫 번째, 단어를 배우실 때 정확한 발음과 특히 정확한 강세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고 모든 단어들의 강세를 잘 익히시고 잘 모르시면 무조건 사전을 찾아보셔야 돼요. 이 작업이 우선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특히 약한 발음들이 있습니다. 가장 예를 많이 드는 게 L과 R 발음, 그리고 F 발음, V 발음, Z 발음, 그리고 TH의 두 가지 발음. 이 대표적인 발음들, 한국 사람들이 약한 발음들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사실 한국어 발음들과 영어 발음들이 완전 똑같은 거는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음소라고 하는데 세세한 음소들도 모든 음소들을 다 공부해 가면서 정확한 발음들을 익혀 나가시는 게 이 음소들을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당연히 이 초보자 입장에서 갑자기 모든 음소들을 공부해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저는 우선적으로는 강세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러고 나서 한국 사람들이 약한 발음들을 먼저 하시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음소들 발음들도 열심히 공부해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기 그리고 발음 뭐 이런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되고 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인풋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듣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영어 환경을 꾸미시고 국내에 사셔도 영어 환경 꾸미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해외에 가셔가지고 외로워가지고 인터넷도 다 한국어로 하고 한국에서 보지도 않던 TV 프로그램 다 찾아보고 진짜 거기서 계속 친구들한테 전화하고 카톡하고 거기서 한국어 환경 꾸미시다가 오신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반면에 외국에 안 나가셨는데 저를 포함해서요. 한국에 있으면서 영어 환경을 꾸며가지고 영어로 계속 사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쓰기, 발음 이런 공부도 많이 하시되 읽기, 듣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영어 환경 많이 꾸미셔서 많이 들으시고 특히 읽기의 중요성도 아주 중요합니다. 본인의 실력보다 살짝 높은 거를 계속 읽어 나가세요. 이거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아주 저명한 언어학자들이 많이 수년, 수십 년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밝혀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읽기, 듣기, 이 충분한 인풋이 이루어져야 아웃풋도 나오는 겁니다. 그냥 드립다 계속 쓰기만 말하기만 연습한다고 쓰기 말하기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거를 강조하는 이유는 한국 사람들이 지금 평균적으로 되게 기형적으로 수동적인 부분이 발달이 돼 있고 능동적인 부분이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갭을 줄이느라고 이걸 강조하는 거지. 읽기, 듣기 같은 인풋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이 인풋이 충분히 들어가야 아웃풋도 나올 수 있습니다. 말하기 쓰기만 계속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보다
언어 습득 능력이 훨씬 뛰어난 아기들도 처음부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진짜 수천 시간을 계속 듣고 엄마가 아빠가 말하는 거 계속 따라하고 웅얼웅얼 대다가 어느 순간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되게 쉽게 언어를 배우는 것 같지만 그 아기들도 정말 오랜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그런 수많은 인풋을 통해서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수많은 인풋이 아웃풋으로 나오는데 상당한 인내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거지만 하지만 인풋 없이 아웃풋이 나올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제가 능동적인 부분을 강조를 하고 그걸 많이 한다고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그 뒤에 인풋을 계속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영어가 왜 어렵고 한국 사람들이 왜 영어를 못하느냐?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뭐가 다르냐? Different sentence structure. 다른 문장 구조. 어순이 다르고 발상인 자체가 달라요. 그런 것과 또 음성적으로 강세와 음절 중심 이게 너무나도 다르고요. 그리고 이 발음 음들이 한국어에는 없는 영어 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 비슷해 보여도 조금씩 다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세와 음들도 많이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풋. 영어 환경을 꾸미시고 많이 들으시고요. 읽는 것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의 실력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읽기 자료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한국에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어 실력을 성취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어디 가서 이 사람 외국에 간 적도 없는데 길게 간 적도 없는데 영어 잘하네 하는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실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더 예전에 지금처럼 영어 환경을 꾸미기 더 어려울 때도 충분히 그렇게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을 쌓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훨씬 더 영어 환경을 꾸미기 쉽게 돼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어 실력에 도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 뒤에 더 한국에서 영어를 공부하면서 뭐가 중요한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법적인 부분들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이바이. Daniel Sam.